2025년 2월 28일 줌 웨비나 강사 나기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록체인 메타버스 용어 총정리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 용어 정리를 준비한 것은 지난번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기계발 리더십 이런 강의를 좀 했어요. 그거 좋긴 한데 우리는 블록체인 강사님이 하시는 그 내용을 들으려고 들어왔는데 누구 초대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시니어들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초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걸 맞춰서 누굴 초대했대요. 블록체인 얘기는 안 하고 좋은 얘기긴 하지만 자기 개발 많이 하니까 안 맞은 거예요, 코드가. 그래서 제가 그러면 블록체인에 관한 개념들을 차근차근 다시 기초부터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초대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니어들이 한번 들어가고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정리하고 설명도 해주고 또 정리하고 반복하기 위해서 기본 내용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니어 왕초보님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줌 웨비나 이 사용법도 한 번은 설명을 해야 되더라고요. 주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지금 보시잖아요. 스마트폰이 장점, 단점이 많죠. 갖고 다니기엔 편리한데 이런 거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게 글씨가 워낙 작지 않습니까? 또 잘못하면 막 넘어가 버리고 막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링크를 일단 눌러서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줌 앱이 설치된 분도 계시고 안 깔은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처음에 화면 열리는 게 좀 달라져요. 줌 앱이 설치되어 있는 분은 그냥 딱 화면 다 열려가지고 자동으로 채팅창에 글만 쓰면 되죠. 그때는 아이디 쓰면 되는데 앱이 설치 안 된 분은요, 맨 처음에 로그인 하게끔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름 쓰세요 막 이런 게 나와. 그래도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아이디 쓰세요. 아이디만 계속 쓰세요. 어차피 여기 뭐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디가 중요해요. 아이디만 쓴다. 채팅창에 또 쓴다. 이름 쓰세요도 아이디 썼고 채팅창에도 아이디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앱이 깔려 있으면 채팅창에만 아이디 쓰면 됩니다. 쉽죠? 처음 들어오신 분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사말 써주는 거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칭찬글을 많이 올려주면 좋죠. 아부성 발언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쓰실 때는 한 칸 띄워서 아이디 쓰고 같은 데다 쓰지 마시고 다음 칸으로 넘어와서 한 문장에다 뭐 인사말 쓰시는 건 좋습니다. 캐시 정책이 있는데 캐시 받으러 들어오는 거는 아닐 수는 있지만 캐시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강의는 안 듣고 캐시만 받으려고 해요. 또 어떻게 하냐? 켜놓고요, 딴짓 합니다. 저도 지사를 운영하면 상당히 많은 수가 제 강의인데도, 자기네 지사장 강의인데도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 켜놓고 몇 개씩 켜놔요. 강의 안 듣고 있어요. 저는 그걸 발견을 했으니까 뭐라고 한마디 하죠. 불편한 진실. 이거요,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 다 보통 지금은 많이 들어옵니다. 한 2,000명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니까요. 끝났는데 다 인사하고 마쳤습니다라고 했는데 안 나간 분들이 계셔.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300~400명이야.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분들은 그냥 폰 켜놓고 딴짓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여기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그러지 않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이 웨비나 사용할 때는 질문이나 건의사항은 채팅창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럼 어디다 올려야 되느냐 묻는 분이 계시잖아요. 텔레그램에 1대1로 올리시면 됩니다. 어디다 올립니까? 텔레그램 1대1 개인으로 질문하고 답을 하면 좋잖아요. 공개된 데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올린다든가 하면 서로 간에 불편해지죠. 만약에 나기론 강사한테 질문하고 싶은 분은 주소를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 주소를 잠깐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게 주소 다 안 쳐도 되죠. 어디 들어가서 텔레그램에 들어가서 골뱅이를 치고 나 원장 NAWON JANG 땅 치면 제가 연결돼요. 거기다가 뭐 개인적으로 오늘 공부한 내용에 이게 좀 이해 안 됐다. 이건 잘못 설명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올리시는 거는 기꺼이 환영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여기 자료 영상 이거 내가 사용해도 되냐 이런 거인데 오케이입니다.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이런 강의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한 이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반응을 주시는 것은 100% 환영입니다. 공개된 창에다 올리지 마시고 텔레그램 1대1로 문의해달라 이 얘기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이 항상 이 금요일쯤 오면 잠겨요. 월요일부터 떠드니까 일요일날 잠깐 쉬었다가 금요일날까지 떠드니까 잠기는데, 그래서 목소리를 조금 톤을 높여서 얘기해야 소리가 나서 편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좀 불편하게 하이톤으로 이야기하는 건 양해 바라고요.
저는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트레이너, 업무적인 거 이런 기획을 하고 마케팅 기획을 해주고 전략 세워주고 이런 걸 하는 거지, 강사로 이런 거 하는 것은 제가 잘 하지 못하는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강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 트레이닝 하는 거는 하죠. 내용 궁금한 것들은 채팅창에서 묻지 말고 어디서 물어보라고 했습니까? 텔레그램에 1대1로 문의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강의한 내용들은, 오늘 강의한 건 내일쯤 요 내용들 이렇게 제가 중강의는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에 올립니다. 채널은 링크가 되어 있는데 유튜브 채널, 요 내용을 올리는 채널 주소가 딱 들어와 있어요. 그 누르면 들어와서 날짜별로 쭉 올려놓은 거 보셔가지고 오늘 날짜 거 이렇게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많이 개선돼서 여러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 좋은 소식은요, 곧 줌 강사진이 증원됩니다. 이거는 아마 공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시면. 강사가 모임을 하면서 강사 증원을 하자 이렇게 어제 결의를 해놨어요. 신규 강사 모집을 하는데 강사를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이라고 그러죠. 표준화된 PPT를 이번에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드리면 강의 안 해보신 분, 아니면 좀 해보신 분들은 빨리 배울 수 있어요.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처음에 이거 하는데 뭘 갖고 해야 될지 아무도 이게 표준화된 게 없어가지고 여기 강사님들 저기 강사님들 거 이렇게 여기 것 조금 저기 것 조금 들은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갖고 하다 보니까 완성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강사들이 바로 훈련만 좀 하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주겠다, 표준화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강사에 도전하셔도 세 번째로 강의 동영상을 지원을 강사팀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사팀의 총 책임을 지고 계시는 월드 지사장님이 계세요. 김현수 지사장님이 이거 총괄하고 계시니까 이런 거를 앞으로 강의 동영상을, 강사하는 분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 많으시더라고. 할 일이 많아. 너무 많아. 언제 이거 뭐 영상 올리고 이거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지원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저희가 조그맣지만 인터넷 방송 이런 거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좀 이렇게 해줄 직원들이 좀 있어요. 조금 뭐 비용 좀 주면 이런 거 하죠.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누가 강사로 강의를 했든 끝나면 24시간 안에, 하루 안에 올려주면, 채널을 하나 정해서 올려주고 자기 채널도 있잖아요. 거기다 올리고 이렇게 하면, 자, 이거 오늘 들었는데 빨리 지나가 버렸다, 그 화면이 작아서 못 봤다, 또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용도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찍어서 올리긴 합니다만 모두가 다 못하고 계셔서 이제 이것도 회사 차원에서 지원하는 걸 준비하고 있다. 좋은 소식이죠. 오늘은 2025년 2월 28일, 2월달 마지막 날입니다. 줌 강사 나기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주제가요, 블록체인, 메타버스에 대한 이제 용어를 총정리, 오늘 다 할 수도 있겠지만 남은 거 있으면 또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를 선택한 거는 질문 답변을 계속 받았는데, 최근에 리더십이나 자기개발 이야기를 좀 해드렸더니 그것도 좋은데, 처음 여기 모시고 오는 분이 제가 기초적인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초대했더니 웬걸 다른 내용을 얘기해서 좀 이게 코드가 안 맞았다. 그래서 오늘 그분들을 초대할 테니 기본적인 블록체인 개념을, 뭐 용어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케이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하는 책은 책 카피만 잠깐 소개할 거예요. 강의에 이 내용을 좀 써먹으려고. 제목이 더 프랙티스, 저자가 세스 고딘.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저자예요. 경영에 관해서 전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단한 분이죠. 유명한 분이에요. 21세기 최고의 마케터다 이렇게 불리는 세스 고딘이 쓴 책 제목이 프랙티스. 우리말로 이게 연습, 훈련, 연습 이런 단어죠. 이렇게 생긴 분이세요. 안경도 노란색으로 안경을 쓰셨네. 특이하죠. 2021년 4월 25일 날 우리나라 배우 중에서는 최초로 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죠. 놀라운 일이죠. 미나리 영화에서 할머니 그 순자 역으로 연기했죠. 수상 직후에 배우 윤여정은 한국 특파원들과 마주 앉았다. 한 기자가 물었다. 처음 연기할 때 비교해서 달라진 연기 철학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냥 많이 노력했어요. 브로드웨이 명언도 있죠. 누가 브로드웨이로 가는 길을 물었더니요, 프랙티스라고 답했대요.
이 말은 유명한 말이죠. 우리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연료는 무엇일까? 의욕을 잃을 때마다 우리를 구해주는 것은 프랙티스뿐이다. 의욕을 잃을 때마다 우리를 구해주는 것은 프랙티스뿐이다. 프랙티스, 연습, 훈련, 이것뿐이다. 아마존 독자 한 분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이 책을 펼쳐 읽었다. 그리고 항상 돌팔구를 찾았다. 뭔 책을 읽었어요? 더 프랙티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이 더 프랙티스 이걸 갖고 있죠. 아주 읽기도 편하게 만들어놨어요. 잘 만들었습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필요할 때 아무데나 펼쳐갖고 좀 읽고 그런 책입니다. 상의의 천재 세스 고딘이 알려주는 실행과 연습의 놀라운 힘. 거장을 만드는 건 오직 프랙티스뿐이다. 반복을 받아들여라. 반복해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평생 이어진 세뇌로 인해 사람들은 이를 증할 수 있는 결과로 말하며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성공 비결을 숙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묻어둔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두고 자신은 독창적으로 사회에 이바지할 방법이 없는 껍데기일 뿐이라고 되낸다. 우리가 무언가 할 때 연습, 숙달되도록 연습. 개인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했던 일이 30여 년 했던 게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일을 좀 하게 됐거든요. 이 단어가 저한테는 좀 익숙합니다. 잘 모르면 계속 연습하면 되거든요. 시니어 왕초보들을 위한 필승 전략이 있습니다. 저는 4가지로 잡고 있어요, 이것을. 첫째는 부자 마인드셋을 갖춰라. 두 번째, 블록체인 기초 지식, 앱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레나 레이싱하는 거, 이런 것들 알아야 된다, 이거. 세 번째, 메타 VSTS 플랫폼에 코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토큰 생태계라고 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아주 중요하죠. 회원 망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4개 중에서 가장 저보고 중요한 게 뭐냐 꼽으라 그러면 1번이에요. 바로 부자 마인드셋입니다. 최고 중요해요. 여기서 출발되는 거예요. 마인드셋이란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그 마음가짐, 태도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오랫동안 사람들의 성장을 위해 가지고 자기 개발이나 리더십이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하는 트레이너예요, 트레이너. 이 자세가 딱 잡히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게 되는데 자세가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안 돼요. 무슨 부자가 될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메타 베스티스의 나머지들을 착착 배우고 훈련도 하고 따라오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뭔데? 라고 물으면 제대로 알아야 돼. 스마트 계약, 토큰 경제라고 하는데 토크노믹스. 이 단어는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자꾸 듣다 보면 굳이 이 블록체인 용어를 강조해서 말하는 거는 그 단어들을 언젠가 또 계속 반복해서 듣고 프랙티스 하면 그러면 나중에 귀가 뚫린다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토크노믹스, 토큰 경제 알아야죠. NFT 공부해야죠. D앱에 대해서 게임 앱입니다. 저희 사용하는 알아야죠. 메타버스, P2 이런 거 알아야죠. 메타베스티스 플랫폼에도 필수가 있어요. 반드시. 강제 조항이야, 강제 조항. 앱 거래소 가입하는 방법은 무조건 마스터해야 돼요. KYC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토큰 전송하고 하는 거 이런 건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걸 남에게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 몰라고 맡겨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관리해 준 분이 착한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다 맡겨놨어. 뭘 맡긴 거 같아? 여러분 안방을 다 맡겨놓은 거잖아. 그거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하나도 없네? 다 털어갈 수도 있어요. 이 견물생심이라고 해서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 많이 있는 걸 봤어, 그 안에. 돈을 수천만 원, 수십억이 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근데 꽉꽉 잠가놓으면 2중, 3중으로 잠가놓으면 그러면 에이 저거 가져가려면 힘들어. 포기하잖아요. 이런 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한 거 공부해야죠. 레벨 시스템, 에이전시가 어떻게 되는지, 디스트리뷰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죠. 아레나 레이싱은 해보면 아니까 빨리 배울 거고 앞으로 배우게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경주마를 육성 관리하는 아이템샵은 앞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닉네임 변경 정도 하고 이동하는 거 정도 이런 거 하죠. 이건 아직 시작도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시작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성공 전략을 제가 정리해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제가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아레나 레이싱을 통해서 플랫폼 전체를 파악한다. 레이싱을 통해 가지고요. 이게 구조가 딱 들어오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은 링크를 보내 가지고 레퍼럴이라고 합니다. 추천 링크. 레퍼럴 링크를 보내. 그러면 빠르게 가입시키고 이거 재미있습니다. SNS로 하면. 배우면 돼요. 저희도 시니어들이 많은데요. 요즘 그거 배우고 있어요. 자동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로 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하던 사람은 영어 잘하는 사람이 보냈는 줄 알아요. 사실은 영어 아무것도 못하는데. 요즘 기술이 워낙 좋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다 되잖아, 이게. 번역이. 그 다음에 배팅하는 거 이런 걸 해보면 우리가 이제 배팅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카운트가. 얼마? 3월 말까지예요. 시간 없어요. 지금 다 배워놔야죠. 화제 개그는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어이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어이.
OE 요 베팅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영어식으로 말하면 베링 이러겠지만 이 베팅은 돈을 거는 행위다. 내기, 도박, 주식, 경마 뭐 이런데 돈 거는 행위를 베팅이라고 하고 이거는 좀 발음을 이니까 배팅이죠. 배팅. 야구에서 선수가 공을 치는 행위죠. 글자 좀 틀렸다고 뭐 문제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고 쓰자는 얘기예요. 1단계는 아레나 레이싱을 통해서 배팅까지 해보는 거예요. 재미도 있고 수익도 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이제 팀 만들어야 됩니다. 요거는 좀 공부 좀 해야 돼요. 기술도 개발해야 됩니다. 약간은 훈련도 필요로 합니다. 2단계는 여러분 가맹점 투자 플랜도 있고요. SNS로 이거 좀 공부해가지고 회원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거 다 같이 해야 돼요. 여러 사람이. 혼자 하면 힘들어.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그 지사와 또 리더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걸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이제 평생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평생 돈 버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저는 마주 그룹이라고 이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주 그룹 팀을 만드셔가지고 이때는 여러분들이 아이템이 이제 중요해져요. 이것이 잘 되면은 나중에 S토큰 배당도 빵빵하게 받게 되죠. 그리고 이때는 조직 구조도 좀 만들어져야 돼요. 에이전시에서 이 레벨업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1, 2, 3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이제 강의예요. 블록체인 핵심 개념 및 용어 정리를 볼게요. 자,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우리가 어디 사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는데 여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압축을 해보니까 한 6가지 된대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그리고 네 번째로 블록체인이 등장합니다. 5번째 클라우드 컴퓨팅, 6번째 5G 엣지 컴퓨팅, 뭐 이런 거 빼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찾은 게 뭐예요? 블록체인이다. 4차 산업 시대에 중요한 핵심 기술 6가지 안에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블록체인이 핵심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아주 초보자들을 위한 블록체인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그래도 어려워요. 어려운 거를 아무리 쉽게 제가 하려고 해도 어려우니까 뭘 여러분에게 요청했어요? 프랙티스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또 듣고 이렇게 반복하면 공부가 될 거다.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 귀가 열리기 시작했다. 귀가 뚫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정리하면 탈중앙화된 분산 원장 기술이다. 너무 어려워. 근데 이 말도. 노드가 있어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참여자다. 어려워 이것도. 탈중앙화, 디센트럴리제이션, 중앙기관이 없이 운영된다. 이 말도 어렵네. 분산 원장 기술, 이건 더 어려워. 데이터가 여러 노드에 저장된. 그리고 컨센서스 알고리즘, 뭔 소리야 이거는. POW, POS 뭐 이런 거. 자, 이거 오늘 몰라도 돼요. 노트 정리되어 있는 거를 영상을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반복해서 보고 듣고 몇 번 하다 보면요. 머리에 좀 남습니다. 그냥 블록체인은요.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저장을 하고 이를 연결했어요. 체인처럼. 중앙에서 통제하지 않아도 분산된, 탈중앙화, 분산된 저장하는 원장이라고 그럽니다. 원장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래요. 이것도 어렵잖아요. 단어 하나는 익혀두고 가십시다. 노드, 블록체인이 존재하게 하는 뭐냐면 참가자라고 참여자라고 그랬죠. 이거는 주로 뭘 말하냐면 컴퓨터, PC, 서버 이런 걸 의미합니다. 자, 탈중앙화 개념 요거만 오늘 알면 되겠죠. 블록체인에서.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또 공부하고. 디센트럴리제이션이 뭐냐? 우리가 은행을 예를 들면은 은행에는 중앙은행이 있어요. 거기에서 각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럼 지점의 데이터가들이 저장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저장돼요? 중앙 본점의 서버에다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본점에서 다 통제가 되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 블록체인은 뭐예요? 그게 본점이 없고 전부 이렇게 각 개인들이 기술적으로 연결하니까 뭐예요? 컴퓨터로 연결됐겠죠. 프로그램이 연결한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그런 노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PC, 노트북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누가 통제 안 해도 다 연결해서 뭘로 체인 연결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거래를 검증을 하고 기록을 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기술을 분산 원장이라고 하는 건데 합의 메커니즘이 뭐가 있냐? 첫 번째 프로프 오브 워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몰라도 돼요. 이거 제가 그냥 몇 번 떠들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런 게 있구나. 작업 증명 방식이다. 비트코인 원리예요 이게. 약간의 약점이 있는 걸 보고 비탈릭 부텔린이 아니 그거에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만든 거. 원래 이 비트코인 옹호자죠 부텔린이. 그런데 그 멤버들이
에이, 그대로 놔둬!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럼 따로 하나 뭘 만들었어요? 블록체인을 만들었죠.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뭐예요? 이더리움. 저는 이더리움부터 이 코인 세계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비탈릭 부텔린이 이런 것의 중심축에 있다고 개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 지분 증명 방식이라고 불러요. 야, 이런 것도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들어두면 어떻게 된다? 언젠가 들은 기억이 있잖아요. 야, 노드라는 게 누가 노드 가면 유식하는 사람 노드. 그 연결하는 이렇게 분산 정보 저장을 해두는 그죠? 원장을 저장하는 컴퓨터들을 말하는 거구나. 사람이 아니고 컴퓨터예요. 블록체인은요,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뭐예요? 오픈되어 있는 거.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그래. 누구나 참여하는 거. 제일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지금 쓰는 건 다 퍼블릭이에요. 그런데요, 지들끼리만 쓰는 거 있어요. 뭐 특정 조직이나 회사 내부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프라이빗 블록체인. 또 여러 기관들이 공동으로 우리 이렇게 쓰자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컨소시엄 블록체인.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건 뭐예요? 퍼블릭 블록체인. 일반적으로 아는 거. 암호화폐 토큰 이런 것도 정의를 한번 내려봐야 돼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용어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또 처음 듣는 분도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 녹화된 영상을 또 공부도 하시고 다른 또 훌륭한 강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강사님들 강의를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이 귀에 들어올 겁니다. 열려요, 이제. 암호화폐 영어로 크립토 커런시라고 그러죠. 크립토 커런시. 우리가 잘 아는 비트코인이나 이더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거 쓸 때 단어가 하나 또 나오죠. 뭔 단어가 있어? 가상자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네. 얘와 얘를 조금 구분하도록 할게요. 토큰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죠. 토큰. 코인이냐 토큰이냐 따지는데 따지지 마세요. 메인넷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다. 코인이라고 부르고 비트코인은 코인으로 분류하자. 메인넷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 메타페스티스 같은 경우는 다른 메인넷을 빌려 쓰잖아요. 우리는 트론을 빌려 쓰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토큰이라고 부르자 이런 거예요. 토큰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유틸리티, 증권형, 거버넌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도 또 하나 있어요. 재미있는 코인이 하나 있죠. 토큰 이야기. 토큰에는 크게 분류했을 때 세 종류예요. 더 세분하면 또 많이 더 있습니다만 하나는 서비스나 이런 데서 통용적으로 쓰는 플랫폼 쓰는 토큰. 우리 경우는 뭐예요? 메타 F 토큰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우리 게임 유틸리티에 쓰는 토큰이에요. 두 번째가 증권형 토큰이라는 게 있어요. STO에 해당하는 거. 전통적으로 자산을 주식 채권 있지 않습니까? 이와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얘는 누가 감독을 할까요? 각 국가의 증권 감독을 하는 기구에서 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위원회 그런 데서 하죠. SEC에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똑같죠. 그래서 증권과 비슷하다 하는 성격. 우리가 그런 걸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메타 S 토큰이 있어요. 메타 베스티스에는 메타 S 토큰이 증권형 토큰. 오케이? 여기에 또 하나 기술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 기능적인 거라고 할까? 프로젝트의 의사결정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거 토큰을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그래요. 대개는 STO 안에는 이 두 개가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TO 토큰 우리 경우는 뭐예요? 메타 S 토큰. 자, 우리 게임 토큰은 뭐라고 그래요? 메타 F 토큰.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말이 있잖아요. 말. 메타 H 토큰. H는 호스 말을 상징하는 데 썼어요. 자, 이 거버넌스는 투표권, 정책을 결정하는데 투표를 해야 되잖아. 그때 사용하는 토큰을 뭐라고 부른다? 거버넌스 토큰. 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거 다 못 외워도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만 알고 가자고요. 뭐만 알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뭔가. 스테이블 코인은요, 코인들이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 가격이. 지금도 비트코인이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비트코인을 사고 팔았을 때 1억 5천 조금 넘었을 때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 보니까 1억 3천 막 이렇게 가 있대요. 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니까 그걸로 가격을 측정하기가 계산을 하고 예를 들면 물건값을 계산하고 이런 걸 하려고 그랬더니 가격이 바뀌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 무역 거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코인을 특별하게 하나 만든 게 있죠. 미국 달러 기축통화에 연동을 시켜서 그 가격에 맞춰가지고 코인을 발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스테이블 코인이라 부른다.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USDC 있죠. 저희가 우리 플랫폼에 연동해서 쓰는 게 뭐예요? 여러분 게임하려면 밖에서 뭘로 입금해요? USDT. 1달러가 1 USDT를 연동해놨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적으니까 어떻게 계산하기 좋죠. 법정 화폐와 연결돼 가지고 거래하거나 계산하고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얘가 요즘 뜨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지난번에 제가 코인 얘기하면서 지금 시총이 막 올라가고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암호화폐는 이 정도 토큰에 대해서 알면 상당히 많이 아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가상자산은 뭐고 암호화폐는 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이거 알아두시면 유식해지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은. 가상자산은 자산 기준이다. 암호화폐는 화폐 기준이다. 단어가 다르니까. 가상자산은 포괄적 개념이에요. 디지털 자산 전반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뭐가 포함돼요? 암호화폐도 포함해서. 이거는 블록체인만 하는 게 아니고요. 게임 머니나 마일리지 포인트도 다 뭐라고 부른다? 가상자산으로 분류한다. 다시 말할게요. 블록체인만 하는 게 아니고 게임 머니, 마일리지 포인트 다 합쳐서 규제하려고 만들었어요. 금융 규제하려고. 네, 규제 당국이. 우리가 이거 있죠. 자금 세탁 방지법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데서는. 우리나라는 이거를 너무 준수하는 바람에 이 블록체인 발전을 막고 있어요. 암호화폐는 크립토 커런시라는 개념은 블록체인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블록체인 기술만 적용했기 때문에 보안성이 뛰어나면서 개인 간의 거래, P2P 거래,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탈중앙화하는 그 분산 금융의 가능성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블록체인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암호화폐를 쓰죠. 근데 어느 나라는요, 이 암호화폐를 진짜 법정화폐처럼 이렇게 쓰는데도 이는 아주 공식적 화폐로 쓰긴 하는데 대개는 아직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그 정도를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가상자산은 뭐고, 암호화폐는 뭐냐, 버추얼 에셋은 뭐고, 크립토 커런시는 뭐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모든 디지털 자산을 통칭해서 뭐라고 불러요? 가상자산이라고 부르고, 블록체인만 갖고 만들었을 때 뭐라고 불러요? 암호화폐라고 부른다. 근데 누가 쓰느냐가 중요하죠. 누가 이거를 쓰냐. 자, 요거를 가상자산은 주로 국가나 뭐 이렇게 통제기관에서 쓰는 거예요. 금융적으로 통제하려고. 이게 중요해요. 왜 자산이라고 불렸을까? 세금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 돈 걷어들이려고. 화폐를 갖고 화폐에다 무슨 세금을 때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때리려면 원래 자산이라고 규정해야죠. 부동산 뭐 이런 것처럼. 이게 그게요. 지금 우리는 좀 유예해서 그렇지 좀 있으면 세금 때립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에는 블록체인이 아닌 것도 있어. 게임 머니 포인트 이런 것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법과 이제 시행령이 곧 이렇게 되겠죠. 정부나 금융기관은 규제를 위해서, 뭘 위해서? 규제를 위해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블록체인 업계는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더 많이 선호한다. 범위로 보면 가상자산 안에 암호화폐가 들어가 있다. 이제 이 정도만 알면요,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여기에 조금 어려운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관련된 용어를 좀 정리도 하고, 이 정도 알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들을 설명드리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라고 그랬죠? 프랙티스, 복습을 좀 해야죠.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다른 말로 하면 분산 금융이, 이거 여기에 쓸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지금은 몰라도 되는데 앞으로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덱스가 있어요. 탈중앙화 거래소. 얘는 거래소는 거래소인데 거래소 실체가 따로 이렇게 중앙에 없어. 그냥 우리 개인들이 블록체인에 의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유니스왑이 있고 스시스왑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에는 들 만들어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전문용어로 MM이라고 그러거든요. 관여해갖고 조금 해본 적이 있어서 요 개념을 갖고 있는데, 보통은요 작전 세력 막 이런 거 아시잖아요. 주식을 만약에 작전 세력하면 바로 저쪽에 가야 돼. 콩밥 먹어야 돼요. 근데 코인은 아직까지 그런 규제 범위 조금 덜 그렇지만 앞으로 규제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다는. 근데 이럴 때 애매하잖아요. 코인 가격 막 끌어올리고 장난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실제 이거 좋은 의도로 쓰면 돼요.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동화하는 거예요. 자동화. AMM, 오토매틱. 유동성 공급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여기는 크게 보면 유동성 풀이라는 게 있고 스테이킹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뭐죠? 이 중에서? 스테이킹. 왜? 일반 토큰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요거 설명을 이렇게 표를 스마트폰으로 이거 보시는 분은 뭐 이 글자가 이렇게 크게 써도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영상으로 이렇게 녹화된 거를 PC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킹은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유동성 풀이라고 하는 것은 탈중앙화 거래 텍스에서 쓰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에 상당히 매력을 느끼는데 아직 발전 단계에 있어가지고 조금 불안전해요, 요즘에. 약간의 위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진화돼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 그전에 많이 줬다가 조금 주니까 사람들이 화내는 거죠. 이해는 합니다만 이 플랫폼은요, 상황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돼요. 플랫폼이 망가지고 나면 뭐 할 건데. 그래서 지금은 F 토큰은 잠시 동안 뭐 합니까? 회사가 너무 많이 나갔어. 7억 개 중에 회사 보유분이 없어.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에이, 안 되지. 안 내놓을 거 아니야. 그럼 조금 떨어지면 이율도 없으면 이거 갖고 있어봤자 안 내네 해서 내놓을 거 아니야. 그래야 회사가 보유량을 늘릴 수 있죠. 보유량을 늘리려면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상식적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꾸 올라가는데 쥐고 있지 안 내놓잖아. 그럼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 생각하면 그거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더 많은 걸 줄 건데 앞으로. 자, 우리는 스테이킹에 관해서 제가 더 깊이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알아들으셨다고 보고. 다섯 번째, NFT. 저는 이 단어에 꽂혀 있는 사람이에요. NFT.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 Non-Fungible 토큰. 소문을 들으시는 분도요, 이거 많이 들어요. 크립토 펑크, BAYC, X, 메타 H. 4개 정도는요, 많이 있지만 요 정도는 이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머릿속에 좀 넣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걸 구입을 하는 데를 우리가 NFT 마켓플레이스라고 불러요. 주로 대외적으로 있는 게 오픈시가 있고 나머지 거래소에도 웬만한 거래소에는 NFT 마켓이 있어요. 우리나라 업비트 같은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NFT는 중요한 것이 크리에이터들, 창작자들에게 어떤 로얄티를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의미를 갖죠. 더 세분화된 내용은 뒤에서 또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할 몇 가지만 할게요. NFT도 T자가 토큰이에요. 그냥 토큰. 특수한 토큰이라고 보면 돼요. 총 보유량이 이론적으로 얼마예요? 총량이 1. 총량이 1이에요. 비트코인은 이론적으로 총량이 얼마예요? 2100만 개. 그렇죠. 그 중에 뭐 채굴하다가 잊어버리고 뭐 해갖고 뭐 상당히 많이 못 찾는 것도 있다면서요. 아직 좀 남았죠. 몇 개 채굴할 게. 그런데 NFT는 이론적 뭐예요? 하나. 총량이 하나라고. 그런데 이 하나를 또 이렇게 복사해갖고 늘리는 것도 있긴 해요. 자, 이런 복잡한 얘기는 생략하고 기본적으로 1밖에 없어요. 1 한 개. 이게 NFT예요. 다른 토큰들은 뭐예요? 여러 개 있죠. 10억 개 발행한 데 있고 7억 개. 우리가 F 토큰은 현재 발행량은 7억 개지만 보유량은 7억 개 있는 거죠. 개수가 많잖아요. NFT는 자기 것 똑같은 게 뭐예요? 1만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있어서 합산해서 우리가 말이 있는데 같은 말은 몇 마리 있다고요? 1, 한 마리 있다고요. 그게 뭐야? NFT. 유일하게 있는 것. 대체가 가능하지 않다. 대체 불가능 토큰이다. 이게 NFT의 정의예요.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DEF.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웹3 DEF 이거는 어렵지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지갑 있죠? 무슨 지갑이 있어요? 그 말도 들어있고 게임도 하고 하는 게임 지갑 있잖아요. 크립토 지갑이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은 어떻게 접속하죠? metaF.global metaF.global 이렇게 접속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DEF. 발음을 줄여서 DEF이에요. 이게 뭐예요? 블록체인으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다 이 말이에요.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를 DEF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누가 애들이 어쩌고 저쩌고 DEF 이렇게 말하면 우리 이거 말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들어갈 때 PC에서 그 웹이라고 하는 데를 통해서 들어가도록 구조적으로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DEF입니다. 그래서 보안이 되도록 안전장치를 또 2중, 3중으로 하잖아요. 그러려고 뭐 집어넣었어요, 거기다가? KYC 인증하고 OTP 거는 거잖아요. 블록체인 기반의 앱이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는 핵심 기술이 원리가 뭐가 있어요? 스마트 계약이 있어. 스마트 컨트랙. 얘가 근데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되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게 해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회장님이 S토큰 지분을 제가 말하는 회장님은 강한철 회장님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혹시 계실까 봐 뒤에서 좀 나름 강의를 들으시도록 하고요. 저는 용어 정리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메타이스 토큰이 2억 개가 발행됐는데 그중에 7%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블록체인으로 딱 만들고 배당을 어떻게 주겠다. 뭐가 이러면 이렇게 딱 해놨죠. 이거를 인위적으로 막 조작해가지고 막 바꿔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못 믿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프로그램으로 딱 세팅해버렸어. 자동 실행되도록. 배당을 언제 어떻게 주겠다면 자동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조직이 있다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DAO, 다오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아직 다오를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지만 점점 다오에 대해서 많이 나타날 겁니다. 앞으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탈중앙 조직 다오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못 느끼지만 이제 조금 지나면 뭐가 열릴까요? 메타 S 토큰이 보이죠? 어디에? 홈페이지에 열려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는 뭐 몰라도 어떤 주소에 따라서 뭐가 있어요? 개수가 몇 개 갖고 있고 몇 개 갖고 쫙 등장하겠죠. 그럴 때 일정한 개수를 가진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오라고 부른다.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이다. 그리고 좀 어려운 단어 같지만 웹3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석하면 블록체인 기반의 차세대 인터넷이에요. 웹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쓰는 인터넷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거 볼게요. 웹. 요 정도를 오늘 공부를 했잖아요. 이 정도면 블록체인 공부에서 거의 중학교 수준이에요. 초등학교 이미 졸업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첫날 이걸 들으신 분이라면 어렵다가 맞아요. 어렵다여야 돼요. 너무 쉬운데 그러면 나기론 강사가 강의를 잘못한 걸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도표로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인터넷 브라우저 이렇게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면 어쨌든 웹을 열게 돼요. 뭘 해도 열잖아요. 자, 이 얘기를 길게 안 하고 짧게 할게요. 1세대는요. 웹 1.0이라고 하는 1세대는 뭐냐면 눈으로 보기만 해야 돼.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우린 수동적이야. 읽을 수만 있었어. 읽기 기능밖에 없어. 아무것도 못해. 이게 1세대예요. 정적인 페이지만 딱 떠 있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안 돼. 근데 2세대가 되면서 우리가 지금 2세대에 있거든요. 웹 2.0이 있는데 이제는 뭐냐면 상호작용이 돼. 읽고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줌 프로그램에 들어왔잖아요. 줌이라고 하는 앱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지금. 그런데 뭐를 해요? 여기 보니까 채팅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이 채팅 글쓰기가 가능해진 거야. 이걸 뭐라고 부른다? 웹 2.0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인터넷에서 뭐가 돼요? 채팅 되잖아요. 채팅하는 거예요, 채팅. 글쓰기.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주문을 할 때 이걸로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이런 거, 그거 올리잖아요, 글. 게시판 기능이 열린 게 웹 2.0이다. 2.0은 뭐? 글 쓸 수 있어, 게시판. 이런 기능으로 유튜브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이, SNS가 활성화된 거예요. SNS가 된 거는요, 웹 2.0으로 진화됐기 때문에. 읽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참여해서 글도 쓴단 말이에요. 자, 이거. 근데 여기까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게 2.0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뭐 블록체인이 등장했어요. 블록체인이 등장해서 탈중앙화된 웹을 만들었다. 그게 뭐요? 읽기도 하지만 쓰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뭐가 있어요? 소유가 가능해졌어요.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것은요. 분산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 블록체인 때문에 가능해졌어요. 여기는 스마트 컨트랙에서 스마트 계약.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계약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웹3는 자산, 소유라는 단어가 뭐와 관계 있어요? 소유, 자산. 이거와 관계 있잖아. 그래서 탈중앙화된 서비스를 가지고 디지털 자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탈중앙 금융이 아닌 디파이예요.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이 고유한 말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소유했잖아요. 거래할 수 있잖아요. 마치 부동산처럼 현실 세계에. 그래서 이게 웹3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 다 됐죠. 처음 듣는 분도 다 정리 끝났어요. 이 정도면요. 다 끝난 거예요. 야, 우리가 말이야, 웹3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처음 듣는 사람이, 너 유식해졌다. 이렇게 되죠. 이제 여기에 조금 더 어려운 거, 요거는 이제 고등학생용입니다. 그게 뭐예요? 고등학교까지 하고 대학까지 오늘 졸업을 할까요, 말까요? 고등학교까지만 해요? 좋습니다. 게이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단어는 아직 일반화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일반화됩니다. 여러분은 좀 일찍 배운 거예요. P2E, 중요한 단어죠. P2E. 게임파이라는 것은 게임이 금융과 만났다 이 말이에요. 게임이 금융과 만났다. 게임파이.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P2E. 오늘 많이 듣습니다. 아마 나기론이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P2E에 닦지 않습니다. 플레이 투 원, 게임을 해서 돈을 벌어. 정확하게 게임 플레이어로 해서 뭘 토큰을 획득해.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쉽게 말하면 뭐예요? 게임하고 돈 번다. 게임에서 돈 벌어. 이걸 블록체인으로 기록한 게임을 온체인 게임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에는 뭐가 중요한 자산이 되는 뭐가 있어요? NFT, 아이템, 캐릭터. 우리가 여기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말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기수 있겠죠, 기수. 그리고 다른 건 없을까? 많이 있어요. 다 NFT화 하는 거, 뭐 안장도 NFT화 할 수 있고 말꼬리도 NFT화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다 가능해. 엄청나게 이게 플랫폼 안에서 확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게임파이에 들어왔다는 것은 잘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오늘은 P2E 처음 들어오시는 분도 2월 마지막 날인데 금요일이고 P2E 하나 정도는 확실하게 머리에 넣고 갑시다. 다른 건 다 빼고 P2E. 자, 이런 것도 다 빼요. 확장성 이런 건 전문 기술이에요. 그리고 주요 용어 중에 하나 요 정도는 알고 가야 돼요. 이 정도 돼야 이제 고등학교 정도까지 온 거죠. 여러분 이거 거래를 하면 거기에 비용을 좀 처음부터 이거 비용을 생성해 가지고 이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개념을 만들어서 그게 뭐라고 그래요? 가스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가스비라고 이렇게 하니까 가스를 사는 돈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고 수수료 주는 거예요. 트랜잭션. 이렇게 전송할 때 이걸 이용해 가지고 플랫폼을 유지하죠. 이거 돈이잖아요. 돈. 수수료 받는 거. 여러분 저희가 하는 메타베스티 사업의 핵심 용어가 저보고 금융 용어를 쓰라 그러면 수수료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수수료. 어떤 분들이 이거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수수료가 싼 게 좋아요? 비싼 게 좋아요? 여러분이 소비자 입장이면 어떤 게 좋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게 좋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인 입장이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이 거기 지분을 갖고 있고 배당을 받고 있고 거기서 수익을 갖고 오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느 게 좋아요? 정답은 수수료가 비싼 게 좋죠. 여러분 게임 플랫폼은요 수수료 엄청 받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배당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죠. 어마어마한 수수료. 거래소 있잖아요. 거래소 보세요. 바이낸스 거래소 같은데 막 조 단위 수수료 갖고 조 단위를 벌어요. 무지 셉니다. 우리도 거래소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그 거래소에서 수익을 배당해주기 위해서 만든 토큰이 여러분 아는 메타 에셋 토큰이잖아요. 다른 강사님 강의에서 자세히 들으세요. 그거 모아야 돼요. 많이 확보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컴플레인 했어요. 얼마 전에. 아니 당신 말 듣고 말이야 S 토큰을 샀는데 왜 가격이 떨어져? 이런데 그분은 실수하신 거예요. 저에게. 제가 언제까지 뭐 얼마 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시장이 형성되면 이게 이만큼 갈 수 있는 겁니다. 가지고 계세요. 강남 땅입니다. 강남 땅 지금 아직 개발 안 됐구만. 아직 자갈 좀 있고 이렇게 개발이 될 거다라고 되는 단계인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끝. 지금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 열리는데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게임과 메타버스, 금융과 메타버스, NFT 메타버스 요거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죠. 요건 다음에 제가 들어갑니다. 이거 쭉쭉쭉쭉. 이거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제가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지? 그래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래프 그랬더니 그래프가 어떻습니까? 그래프가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우상향이잖아. 그래프가. 제가 50만 원, 60만 원 할 때 비트코인 알았거든요. 그전에 몰랐고요. 그럴 때 300만 원일 때 사게 했고요. 그때는 사람들이 비싸다고 안 샀어요. 2천만 원일 때 사게 했더니요. 그때도 비싸다고 안 샀어요. 너무 비싸대. 근데 작년, 저작년에 8천만 원 할 때요. 지금 제일 싸니까 사세요. 그랬더니 잘하면 한 30%, 50% 한 몇 달 사이 먹습니다. 1억 찍고 넘어갑니다. 이랬는데 비싸서 안 샀어요. 근데요. 지금 1억 5천, 6천 찍다가 1억 3천 돼서 제가 쌉니다. 그럼 뭐래요? 비싸서 안 사요. 영원히 비싸서 못 삽니다. 이거 못 사요. 그런데 그래프를 보세요. 뭐 하고 있다고요? 우상향하고 있어요. 뭔가 이게 느낌이 있지 않아요? 자, NFT 마켓을 볼까요? 얘는 역사가 짧죠. 최근에 나왔으니까 2021년도부터 이제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한 5년 볼게요. 그래프가 2023년도에 이게 약간 거품이 깨지면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까? 보세요. 그냥 거의 45도 각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2024, 25 이거 느낌이 와야 되는데 X2E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니까요. 전체가 이런 거예요. X 뭔가가 하면은 돈을 버는데 그걸 전문용어로 something to earn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커졌던 게 뭐예요? P2E예요. 플레이 투 게임. 요거는 게임 얘기하는 게임. 게임하면 돈 버는 거. 그 다음에 따라온 놈이 뭐예요? 야, 걸어 다니기만 해도 운동을 해도 돈 벌어. 제가 요 플랫폼에다 참여했는데 아쉬운 얘기입니다만 길게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오너 리스크 때문에 제가 주저앉았어요. 시장이 되는 건 봤는데 오너 리스크를 못 봤어요. 저는 강한철 회장님 만났을 때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게 오너 리스크가 없구나. 이분은 그냥 약속한 걸 이렇게 실행을 하는구나. 야, 여기에 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시장이 보세요. 올라가잖아요, 다. 계속 상승하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그럼 이런 거 종류가 많아요. 돈 버는 게. P2E 기본이고, M2E. 걷기만 해도, 뭐 이렇게 운동만 해도 돈 벌어요. 그러면 여기는 가상 신발 갖고 운동화 갖고 하는데 많이 있죠. 그다음 뭐도 있냐, 콘텐츠 만들면 돈 벌어. C2E, 크리에이트 투어, 이런 것들. 음악, 뭐 이게 창작하는 거. 심지어 기사를 읽거나 써도 제가 우리 인터넷 신문을 갖고 있는데 이거 하려고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아직 시작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있어야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하면 돈 버는 건 다 알고 계시고요. 잠자도 돈 준대요. 이거는 이거 친구 회사가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노래 부르면 돈 주고요. 공부하면 돈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 거예요. 블록체인 덕분에, NFT 덕분에 가능해졌다니까요. 그리고 그림 그려도 돈 주고 소비하면 돈 주는 거. 제가 이것도 조금 기획을 해가지고 뭐 갖고 있었는데 때가 되면 하려고 준비하는 것들이죠. 이런 시장들이 지금 착착착착 올라가고 있다고. 여러분은 시장이 올라가는데 참여했어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돼가니까 50분 되죠?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쭉쭉쭉 넘어갑니다. 이거 다음 주에 또 공부해야 돼요. 자, NFT가 어떻게 진화했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이미지였어요. 크립토 펑크에서. 크립토 이미지. 픽셀 그림이요. 100억짜리도 있고 수십억짜리 있고 수억짜리를 팔려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거품이다 이랬던 이유가 그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BAYC가 나와서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이 나오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멤버십 카드를 사용해서 이게 멤버십으로 커뮤니티가 있고 스토리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자기네 정체성을 만들어냈어요. 야, 이때부터 뭉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붙였죠. 뭐 엑시가 나왔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건 이 엑시인데 우리는 제2의 엑시라고 불리거든요. 엑시가 게임으로 돈을 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누가 나타나요? 그걸 완성할 플랫폼이 나타났어요. 뭐가? 메타베스티스가 나타난 거예요. 진화한 거잖아요. 이렇게 발전. 메타베스티스는요. 기존에 있는 것보다 차원이 달라요. 왜? 메타버스에다가 아예 그냥 뿌리 내리려고 만들었어요. 엑시 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엑시는 아가들용이고요. 베스티스는 성인 어덜트 갬블 게임이에요. 우리말로 번역 안 하겠습니다. 번역 안 해도 다 알아들었으니까. 요거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야 되지만 제목만 얘기할게요. 우리는요. NFT 전략이 명확해요. 1단계 아레나 경기에서 경기하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 보잖아. 야, 우승마. 야, 몇 회 출전하고 이런 거 하죠.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뭐 할까요? 마주로서 준마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름 붙이는 거 하나만 해봤지만 앞으로 많은 게 있어요. 비타민, 영양제 주고요.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게 이제 이거 돈 많이 법니다. 이거 가지고 준마 양성 프로그램 갖고 여러분이나 저는 돈을 벌어요. 억수로 법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말 가격이 극대화시키는 거 뭐합니까? 경매, 100억짜리 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거 하려고 생태계가 2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어디?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마주 생태계가 있고요. 자, 필리핀에서 중심하는 게이머 생태계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 다음에 또 이거 돈 움직이게 하려고 뭐 붙여놨어요? 크립토 카드. 필수예요. 무조건 갖고 있어야죠. 자동화해서 출금하게끔 만드는 건데. 자, 말의 가치 생성 이거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또. 저는 이 얘기는 건너갑니다. 자, 회사 얘기. 메타베스트는 회원 여러분한테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어 드리겠다. 이게 본사의 철학입니다. 중요하게 봐요. 다시 들어볼게요. 메타베스트는 회원 여러분한테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어 드리겠다. 이게 본사의 철학입니다. 이게 본사의 철학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돼요, 무조건. 미치고 환장하도록 만들어져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자, 이 레이싱을 하는 요 정의는 다 붙이면 지금 용어 정리한 거를 딱 여기다 붙여서 설명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음에 써먹어야죠. 또 다른 강사님들이 많이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건너갑니다. 여러분 레이싱 할 때 이 채팅에 글 올려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제가 볼 때 이제 한국 시장에서 소영수 대표님 체계로 시스템이 착착착 바뀌면서 중강의도 좀 더 체계화되고요. 강사도 좀 더 늘어나고요. 또 자동 승급제가 되면서 구조가 튼튼해지고요.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회장님이 직접 가서 가맹점 만들고 온라인 100만 회원을 만들어요. 이제 플랫폼이 지금부터 어떻게 간다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빠바방 빵 뜨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딴 얘기하면 안 되지. 그동안 준비해서 지금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 때가 왔잖아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이때 중요한 게 이제 말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 NFT 시장은 디지털 자산이 소유권으로 인정되는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나갑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제 말이 이렇게 돼갖고 올라간다니까요. 교배 출산을 통해서 NFT 경주마에 저희가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 끝났잖아요. 100만 마리. 그러면 이제 뭐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요? 아이템샵을 통한 경주마를 내가 어떻게 육성 관리하고 키웠냐에 따라서요. 천차만별로 가격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말 잘 키운 가격 올려요. 경주마 한 마리가 여러분의 운명을, 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100만 마리에서 20만 마리로 줄어들면서 가격은 급상승하는 거예요. 지금 시작도 아직 안 했는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말 가격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셨어.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 이걸 위해서 전초적 뭐예요? 레이싱부터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레이싱. 이게 레이싱을 왜 하는지 알아야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고 경제적 가치를 띄게 한 NFT 경주마를 저희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보기 위해서 아레나 스타디움을 만든 겁니다. 이걸 놓치니까 헤매는 거예요. 여기에 경기를 많이 하고 열어줘야지 이게 말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니까. 말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잖아요. 여기다 나중에 뭐 붙인다고요? 다음으로 가면? 경주마에 인공지능이 탑재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말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4차 산업의 기술이 다 접목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누구나 이거를 경영하지 못해. 왜? 경험이 있어야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경험치라고 그랬잖아요. 경험치. 회원 여러분 30만 명, 50만 명 혼자 모아본 적도 있어요. 게임에서 하면서. 자,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장님이? 꿈의 크기는 정하지 말라. 저는 전조원 플랫폼을 제가 여기 참여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기초 공부를. 시니어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시장이 거기가 1000억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조 단위로 올라갑니다. 뭐 때문에? 아이템 때문에. 이 아이템은요. 조단위 사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뭐 할 일은 뭐라고요? 말 잘 관리해가지고 가격 올라가게 만드는데 협력해야죠. 우승 경력 굉장히. 우승 경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템 샵에 보면 비타민도 판매합니다. 비타민. 네. 헬스클럽 다니셔야 됩니다. NFT 경주마가요. 런닝머신 위에서 달려야 됩니다. 운동도 해야 됩니다. 기수들 교육받아야 됩니다. 기술교육 프로그램 플랫폼에서 진행을 시킵니다. 저희는 메타버스죠. 가상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교육들을 다. 자, 이 얘기들은요, 몇 번씩 들었죠. 근데 제가 왜 이걸 또 들려드리냐면,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할 일이 많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경매에서 이런 일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잘 기른 경주마 한 마리를 제값을 받고 정말 정당한 대우를 받고 판매를 할 수 있다. 또 레이싱을 통해서 10회 이상 빛나는 그 경주마를 1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 왕자가 나는 100억에 사고 싶다. 이런 결과가 양산됩니다. 이게요, 미래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전에 진행해 와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부터 시작인데. 경주마 잘 키워서 대표님들하고 저하고 부산 해운대도 놀러 가고 제주도도 놀러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네? 그러한 일상이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 짓겠습니다. 이 도도한 세계적인 흐름의 4차 산업의 길에 저와 함께 서 계시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이런 걸 회원 여러분, 메타버스는요 완전 새로운 길입니다. 회원 여러분,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회원 여러분 모두 모르게 엄청난 물결이, 새로운 물결이, 도도한 물결이 지금 세상을 서서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이제는 베트남, 이제는 한국, 미국, 필리핀이 아닌 곧 글로벌 스타가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렇게 메타F 그룹이 회원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